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2심 선고가 3월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겠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 공판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추가 신청한 증인도 최소한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제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뒤 선고를 고려하면 이제 3월 말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조금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있었고요. 앞서 1심에서 이제 이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아서 이제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정치적 파장이 큽니다. 이 당내에서는 이렇게 속도 내는 거는 1심 판단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냐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요. 뭐 당선 무효용이 나와도 본선행을 막을 경쟁자는 없겠지만 선거 내내 범죄자 네거티브로 본선 판세가 흔들릴 거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환영을 했고요. 또 이 헌법재판소하고는 또 이렇게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어때요, 배종찬 소장님? 그렇죠. 지금 그죠? 네. 최근에 이제 보수 결집의 한 축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계심, 포비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치 세력이 지금 내거는 대부분의 현수막 내용은 탄핵이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재명 구속, 이재명 안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먹힌다는 겁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결집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라도 앞서는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사에서는 민주당 40%, 또 국민의힘 38%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뒤집힌 거예요? 그렇죠. 오차 범위 범위 아니지만. 그런데 이 추세를 보면은 계속 내려가던 민주당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집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결집 상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민주당도 결집한다. 이 지점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차이가 나는 월화수에 오늘 금요일입니다. 월화수에 조사했던 MBS 여론조사는 그렇게 큰 민주당의 결집이 안 나왔는데 어제 목요일 하루 더 차이가 나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결집 양상이 돼. 두 조사가 조사 방식이 똑같아요. 그럼 이건 뭐냐? 뭔가 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변론에 나가 있는 그 시점에 민주당 지지층들도 결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변론 내용 지켜보면서 생각을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위기 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는 최근에 나오는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법여권 후보들 김문수, 원희룡,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과의 이 맞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심지어는 뭐 대등한 조사 또는 우세한 조사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밀리는 조사가 있는 거 아니야? 밀리는 결과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위기감이 민주당 쪽에서도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2심입니다. 예. 공직선거법 예. 2심. 이게 이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2심이다. 공직선거법 2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위헌 재령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재판부가 이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그랬으면 1심에서 했을 거예요. 네.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시키는 그런 법률이 세계적으로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행위를 가지고 허위사실로 해가지고 당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예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라고 안 하고 경력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거기도 열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경력이라는 개념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쭉 뭐 경력, 행위, 어쩌고저쩌고 학력 이런 게 그 예시적으로 열거를 한 거지
행위가 아닌 경력이 있고 경력이 아닌 행위가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대법원의 그런 공직선거법의 대법원 판례를 본다 하더라도 행위를 뺐다 그래서 경력이 살아 있으면 이재명 대표를 처벌하지 못할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선거 기간을 제한해요. 세계적으로 그 선거 기간을 제한하는 나라가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선거 기간을 무한대로 주면 돈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가짜 뉴스가 차지하는 위상이 커서 이거는 뭐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제 3월 말 선고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이걸 두고 뭐 친명계 비명계 이제 목소리도 좀 다른 것 같고 좀 파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전 신년 기자회견 하면서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내용이 국가 운영 전반에 관해서 굉장히 심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동맹도 강조했고 실용주의도 얘기했고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미 논란의 측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칙으로 가는 건가요? 논란의 여지가 없고 뭐 이미 대략 결심을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바로 선고를 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았다면 뭐 이게 차일피일 조금 미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로 봐서는 지금 이 2심 재판부로서는 뭐 비교적 명료하게 다 1심 때 좀 정리가 됐다라는 판단을 좀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또 나온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폭탄이 하나 터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아마 비명계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이제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대표직 사퇴하라는 압박과 동시에 당연히 이제 그 대선 관련해서도 선수 교체를 주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 벌써 보니까 최근에 뭐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해서 비명계 쪽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데 이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결집을 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국정 철학을 이제 쭉 밝혔는데, 근데 지난해 이제 전당대회 출마할 때도 사실은 거의 그 대선 출마 선언문처럼 그때 발표를 했고요. 그때 핵심 키워드가 기본 사회였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는 기업, 성장, 예. 한미동맹 이거란 말이에요. 예. 갑자기 친기업으로 확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수당 후보 같은 느낌을 그렇죠. 줬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변신을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지. 예. 너무 180도 이렇게 바뀌면 사람들이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진보 지지층 내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변심한 거 아니냐, 뭐 그리고 양대 노총도 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던데 오히려 이 이재명 대표의 의도대로 움직여줘야 될 뭐 중도 내지는 뭐 일부 뭐 건전 보수, 중도 보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심 맞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지금 먹혀들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지 않나. 본인 딴에는 굉장히 중대한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율도 뭐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국민의힘 또 뭉치고 하니까 뭐 나름 카드라고 던진 건데 별로 그 효과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근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를 그 말 한마디 한 걸로 날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무죄 말고는 그 가능성은 전혀 염두에 둔 게 없다.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건데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이재명 대표나 뭐 민주당에서는 무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 절차 이거 방해하지 마라. 법대로 하자. 뭐 협조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려면은 민주당은 그 사법 절차대로 법원에서 판단대로 다 따르고 무죄를 따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켠에서는 우리는 이거 죄 없다고 하고 한켠에서는 재판 지연 비슷한 오해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행보 자체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헌 뭐 청구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재판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랑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60일 이내로 선거를 해야 되고 뭐 짧은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경선이 한 2, 3주 정도 제가 경험상 그런데 경선에서 끝나고 나서 후보 등록까지 한 상태에서는 대법원에서 그걸 판결하면
큰 당의 후보 하나를 그냥 날려서 후보 없이 그냥 정당이 가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탄핵이 인용되고 선거의 시간이 오면은 재판이 그냥 멈춥니다. 재판 멈추게 돼 있어. 이게 뭐 옳다 그르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게 지금 현실인데 원론적으로 본다면 뭐 사실 이게 뭐 2심에서 불리하게 나온다고 해서 네거티브가 통하진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통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자신 있으면 오해받을 행위는 안 하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포지션이 과연 그 선거법 위반에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그 상고심에서는 무죄 나올 거니까 문제 없이 그 선거 캠페인을 한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뭐 당혹스러워한다는데 진짜 당혹스러워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그 주자를 미는 사람들은 속으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탄핵 리스크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게 1대1로 지금 그 맞부딪히는 상황인데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일괄 지정해가지고 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그 변호인단이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장군멍군식으로 지금 그 항소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기일을 일괄 지정한 거예요. 정의신문 끝내고 언제까지 결심한다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또 자기들도 반대쪽에서 뭐라 말도 못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기회가 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폐허밖에 남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